그래서 연식은 2018년 11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4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으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다소 적은 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실내 사용감도 키로수 많은 차들보다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실내 사용감도 많이 적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보시다시피 그냥 깔끔한 흰색 색상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등급으로 가장 상위 트립 옵션입니다. 상위 트립 옵션은 다양한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과 이제 후추방 경고등 이런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요거는 이제 비순정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시동을 지금 켜진 않았지만 후방 카메라도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관상도 사실상 뭐 중고차다 보니까 연식 대비 사용감이나 전체적인 뭐 시트의 사용감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고객님들이 와서 봤을 때 그래도 다른 중고차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차량의 큰 장점이고요. 아반떼 AD 차량이죠. 아반떼 AD 중에서도 이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밸류 플러스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플러스 등급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보통 신차 쪽일 때 세 가지 옵션이 많이 들어가요. 대표적으로는 가죽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차량은 그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식은 2018년 AD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밸류 플러스 등급 2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인조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이 세 가지 옵션이 아마 추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또한 연식 대비 이 차는 18년식인데 불구하고 키로수가 약 54,000km네요. 55,000km 정도 되다 보니까 연식 대비 키로수도 매우 적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판매 금액이 한 1,000만 원 초반대 판매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보통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도 준준형차 보통은 1,000에서 1,200 취등록세까지 해도 한 1,200 정도 선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런 분들께 호불호 없이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이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G80 RG3 모델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제어 먼저 말씀드리면은 2022년 등록의 주행거리는 약 59,000km 정도 주행했네요. 22년 2월 등록입니다. 27년 2월, 즉 출고 이후부터 5년에 10만 킬로까지 제조사 워런티도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내년 한 2월 달 정도 키로수는 약 4만 킬로 정도를 신차 워런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포인트로 짚고 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고 유무가 이 차는 단순 수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사고는 아니고요. 병원 미러 철기는 전반적으로 있긴 하지만 타차에서 이제 피해를 입힌 그런 보험 처리 내용이고 실제적인 교환 부위는 운전석 뒷문 요거 하나만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단순한 황금도색으로 들어간 거고요. 뒷문 같은 경우에 이제 교환. 지금 현재 판매 금액이 또 되게 매력적이에요. 3,480만 원 차량입니다. 그래서 3,500만 원대. 진짜 RG3가 이번 연도 들어서부터 진짜 시세가 엄청 많이 내린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1년식 또는 2020년식이 아닌 22년식도 3,000만 원 중반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GN7, 그랜저 GN7 모델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금액으로 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쉐보레 차량이죠. 더 뉴 말리부 차량이라고 하고요. 21년 12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45,000km, 약 46,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네요. 2.0 가솔린의 이제 레드라인 등급으로 트립 자체는 되게 높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앞프론트 휀더 양쪽이 단순 교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양쪽이 교환될 일은 거의 없고요. 여기 한 번, 뭐 여기 한 번. 이 정도로 이제 한 두세 번 정도의 이제 보험 이력 처리와 또한 접촉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추가 옵션이죠. 이 차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프라임 세이프티 팩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추가 옵션이 들어간 차. 그래서 현재 판매 금액은 1,990만 원, 약 2천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빠져 있죠. 그래서 1,000만 원대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중형차. 이제 더 뉴 발리부 차량이라고 하고요. 휠도 되게 유니크하게 일반 원색 계열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블랙 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랙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포인트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포인트도 딱 들어갑니다. 휠 쪽에. 더 뉴 아반떼 이제 CN7 아반떼라고 합니다. 더 뉴 아반떼고 이제 세부 등급은 1.6 가솔린의 가장 상위 트립인 이제 인스퍼레이션 차량이고요. 제원 같은 경우에 2023년 1월에 주행거리는 약 한 22,000km밖에 주행을 안 했네요. 실제적으로는 이 차에 대해서는 뭐 외부 패널 대항 교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리, 단순 황금도색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인스퍼레이션 가장 상위 트립에서 제가 알기로는 추가 옵션인 선루프와 휠만 추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선루프는 없긴 하지만 휠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루프가 굳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휠 17인치 휠 추가되어 있는 거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실내에 엄청 다양한 옵션들도 많죠. 이거는 제가 시동 한번 틀어서 보여드리면은 아반떼도 이렇게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어디선가부터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는 모습 같이 볼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확실히 연식 대비 실내 키로수가 적고 연식도 짧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을 때도 큰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요즘에는 아반떼도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메모리 시트도 아직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 트립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뿐만 아니라 후측방 경고등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차선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죠.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이제 날씨 풀렸잖아요. 이제 열선 시트가 아닌 통풍 시트를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조수석까지도 통풍 시트 조절 가능한 3단으로 가능한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고, 무선 충전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네요. 순정 리모컨 순정 키 하나랑 그다음에 저도 이거는 최근에 알아본 것 같은데 디지털 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카드 키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이제 디지털 키라고 많이 불리더라고요.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블루링크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루링크 이렇게 보시면 블루링크 서비스, 이 서비스를 가입을 하시면 핸드폰 위치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만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위치뿐만 아니라 원격 시동 이런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 차 위치 공유 이런 것도 다 가능해서 이건 따로 가입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식 대비 실내 사용감이 적으면 이런 실내 시트 부분이나 센터 패션 핸들에 대한 사용감이 적은 게 이 차의 또 장점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을 보시는 분들 제 생각엔 딱 두 가지 포인트죠. 제조사 워런티 보증 남아있고 신차 가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장 상위 트립이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도 챙겨갈 수 있는 아반떼 차량으로 현재 판매 금액은 2,300만 원 판매하는 아반떼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GV70 차량입니다. 제어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륜 등급의 아시다시피 제네시스는 추가 옵션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2.5 사륜 등급 기본형의 추가 옵션 같은 경우 이 차는 총 4가지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인치 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그래서 파퓰러 패키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이 아닌 2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 차의 또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식도 21년 3월식의 주행거리는 3만 킬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매우 적죠. 그리고 이따 실내도 보여드릴 텐데, 실내 같은 경우는 브라운 가죽 계열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이제 대비되는, 외관은 흰색이지만 실내는 브라운으로 대비되는 색상 또한 제가 한번 더 포인트로 집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차에 대한 외부 패널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사고 차량으로 저희가 구분드리는 거. 청라지점 아닌 저희 리본카에서는 무사고 차량으로 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는 외부 패널에 판금도 없는 거를, 판금 도색이 없는 것도 저희 판금이 들어가는 것도 고지를 해드리는데, 이 차는 외부 패널에서 심한 판금이 들어가지 않는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다는 점, 그 점 하나 챙겨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면 실내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이런 브라운 계열이죠.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가 있고요. 깔끔하게 시트 부분이나 실내 포인트 같은 것도 다 그냥 브라운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이 흰색이고 실내는 이런 브라운 계열이,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 고객님 한해서도 이 정도 조합을 가장 선호하시는, 그래서 실내 브라운, 외관은 흰색, 이 조합을 가장 많이 선호도가 1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도 브라운 너무 밝은 거는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연베이지 시트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브라운 계열은 약간 그래도 어두운 계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 상태만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좀 아쉽게 그 제조사 보증 기간은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리본카 자체적인 리본 케어 플러스로 차량 구매 시 총 6개월 동안 보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포인트로 집어가시면 되고,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다. 또한 신차 출고 때 추가 옵션 4가지가 들어간다. 그리고 무사고 차량으로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차,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GV70 차량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D 올리 코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6 가솔린입니다. 하이브리드 아니고 전기차 아니고 일반적인 가솔린 차. 세부 등급은 가장 상위 트립인 이제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23년 4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38,000km 정도밖에 주행 안 한 차. 그래서 연식 어느 정도 제조사 보증이 지금 길진 않지만 엔진 미션은 당연히 길게 남아 있고요. 제조사 워런티 일반 부품에 대한 부분은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런 차들도 저희 리본카
리본 케어 플러스 또한 리본 케어로 일반 보증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확실히 연식 대비 키로수가 작기 때문에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무사고 차량을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차 가격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좀 많이 감가가 들어갔죠. 지금 대략적으로 약 한 16% 이상 감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차 같은 경우 현재 판매 금액이 2,830만 원이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 신차 출고가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코나 차량이라고 뭐 기본적으로 일반 소형 SUV라고 보는 분도 계시는데 신차 가격도 요즘에는 거의 다 3천만 원. 왜 3천만 원이냐면 인스퍼레이션이잖아요. 등급이 되게 높고 그다음 다양한 편의 옵션까지도 있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추가할 때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빌트인 2가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2라는 거는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순정 블랙박스인데 음성 녹음이 안 되는데 빌트인 2부터는 음성 녹음이 되기 때문에 비순정 블랙박스를 따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킹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격 스마트 원격 주차로 정말로 주차하기 힘드신 분들도 다양하게 아니면은 장소가 협상 공간에서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한 외관 같은 경우도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차는 또 실내가 가장 예쁩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외관은 깔끔하게 블랙이고 실내는 연베이지 시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회색빛이 도는 연베이지 시트인데 실질적으로는 보시다시피 확실히 밝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브라운 계열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연베이지 스트를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차는 탈 때 승차감이라고 하죠. 승차감은 말 그대로 감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감각 중에 하나가 시각적인 감각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의 문을 열었을 때 차 안에서 나는 뭐 냄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색상도 되게 중요한데 이 차는 또 그런 거를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집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위에 그다음에 LED 그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도 통 LED로 구분되어 있고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야성도 되게 좋다고는 저는 설명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부분뿐만 아니라 센터 페시아도 되게 심플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차도 그렇게 잘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차는 또 이것도 소개시켜드려야죠. 스마트키 2개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아반떼도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디지털 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디지털 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썬루프도 달려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제가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상위 트립이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후측방 변경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고요.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실 부분은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정하고 신차 대비 가격 어느 정도 다운되어 있으며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 또 실내도 일반 검정색이 아닌 연베이지스트로 좀 더 화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집어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르노에서 나온 XM3라고 합니다. 보통은 소형 SUV라고 많이 칭하는 차 중에 하나이고요. 이 차 같은 또 장점이 이 차는 1.3 TCE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RE 시그니처 이 차도 가장 상위 트립의 옵션입니다. 이 옵션 중에서도 총 3가지의 추가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통풍 시트가 추가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보스 오디오. 이 차는 말 그대로 XM3의 풀옵션 차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1년 1월 등록에 주행거리 6만 킬로밖에 안 됩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정말로 적절하게 했죠. 보통 1년 기준 한 10,000에서 12,000km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로 그냥 적절하게 잘 타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고 유무겠죠. 이 차도 사고가 없습니다. 준준정 차 보통 보시는 고객님 한해서는 뭐 2천만 원대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1,000만 원 초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중간 단계, 중간 금액이라고 하죠. 1,500만 원대의 소형 SUV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뭐 대표적으로 티볼리도 볼 수가 있고 코란도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외쪽으로는 호나도 볼 수가 있고 스토닉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들은 다 연식이 좀 오래된 차. 그래서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해서는 확실히 르노차가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XM3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디자인도 되게 호불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디자인도 호불호가 거의 없어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되게 심플하죠. 센터 페시아도 되게 르노 마크 하나 나오고 되게 심플하게 버튼 형식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터치 스크린이죠. 터치 스크린은 들어가고 그 밑에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또한 이 차량은 블랙가드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앞좌석에 톱봉 시트도 들어간다는 거. 이제 다가올 여름 엉덩이와 이제 등 땀차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그 톱봉 시트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정말로 이 편의성에 대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챙겨줄 수가 있고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다음 후측방 경고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고, 또한 안전장치면 안전장치, 아니면은 기본적인 옵션하면 옵션, 이런 거 다 챙겨갈 수가 있으시고요.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도 1,500만 원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소형 SUV라고 하죠. 소형 SUV 많지가 않은데 이 차는 그 안에 포함이 들어간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00만 원 정도의 소형 SUV 많지 않거든요. 연식이 오래된 뭐 셀토스 옵션 이런 거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식키로수 작게 가정하면서 가성비 있게 풀옵션 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1,500만 원대의 선 XM3 차량을 제가 추천 한번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밑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56 렌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생각보다 좀 더 메리트적인 게 아마 그런 고객님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D56 렌저를 보시는데 일반 가솔린 아닌 하이브리드로 검색을 했을 때 금액대가 생각보다 좀 비싸거든요. 보통은 뭐 3초 중반 아니면 3초 후반까지도 나오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D56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불구하고 가격대가 3천만 원 언더입니다. 현재 판매 금액은 2,800만 원에 판매되는 차량이고요. 세부 재원에도 크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연식도 2023년 8월식에 주행거리도 약 7만 5천 킬로. 물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다소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이 아닌 3천만 원 이하 언더에서 D56 렌저 하이브리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연식보다도 더, 예를 들어서 1년이나 한 1년 반 정도 더 된 보통은 더 뉴 그랜저 IG라고 하죠. 이 GNC 페이스리프트가 완전히 되기 전에 더 뉴 그랜저 IG 르블랑 같은 경우에도 연식 키로 수주가 좀 짧은 차들은 판매 금액이 보통 2,800만 원, 2,900만 원대까지 아직도 중고차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차들하고 비교되는 대상 2,800만 원 금액대에서는 GNC를 가솔린도 아닌 하이브리드, 그거 하나면 저는 정말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심하게 문제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교환 여부는 뒤에 트렁크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트렁크 교환하면서 그 안쪽에 있는 리어 패널에 미세 판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사고차로 구매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교환 부위는 트렁크 외부 패널 교환 단순 교환 1개와 그다음에 리어 패널 일부 미세 판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행성에 문제 생기거나 이 차가 트렁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설명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 옵션 따로는 들어가지는 않네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D56은 하이브리드의 프리미엄 등급에서 기본 옵션입니다. 하지만 그랜저는 그랜저 차량이죠. 다양한 옵션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옵션도 되게 다양하게 실내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전후방 감지 센서뿐만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금액이죠. 2,800만 원대에서 더 뉴,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더 22년식의 더 뉴 그랜저 IG 르블랑 2,800만 원, 2,900만 원짜리를 구매할래? 아니면은 GM7 1년이 더 짧고 D56 그랜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래서 조금 더 고가의 차량을 비슷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큰 장점입니다. 재민님이 말씀하셨죠. 이 차가 정말로 가격이 좀 싸요. 일반 GN7 가솔린이라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이 싼 건데 하이브리드인데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에 들어왔던 저희 리보카 차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게 구매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통 신차 출고된 지 지금 3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가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저희 리본카 처음 이용하신 분들은 보시면 이제 번호판이 하자인데 이대로 번호판이 출고가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하자나 호자로 되어 있는 차들은 저희가 이제 위탁 판매라고 해서 대형 캐피탈사에서 저희가 이 차량을 대신 판매하는 그런 걸로 들어가고요. 일반 개인 고객님들 한해서는 구매하시면은 저희가 이 차 번호판을 변경해서 출고를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위타차 같은 경우에는 출고 번호판이 변경될 때까지 3, 4일의 소요 시간이 들리긴 하지만 일반 현금, 저희가 현물이라고 하죠.
현금차 아니면 현물 차량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라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정말로 괜찮은 가격대 가지고 있는 디올류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GV70 차량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GV70 아까와 또 동일하게 2.5 4륜의 기본형이고요. 추가 옵션이 중요하겠죠. 이 차 같은 경우에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에 있는 거는 총 4가지 추가 옵션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근데 이 3가지 추가 옵션이 아까 위에 있는 것보다는 금액대가 더 큽니다. 이 3가지 옵션의 총 금액을 합치면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옵션은 기본적으로는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V70 자체에서 21인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확실히 휠이 큰 만큼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내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아니고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이런 실내 인테리어도 아마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팝플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팝플러 패키지 안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보통은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추가 옵션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실질적인 추가 옵션은 총 한 7가지 정도로 아마 예측을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다양한 편의 옵션과 디자인이면 디자인 여기 다 챙겨갈 수 있으시고요. 23년 4월식의 주행거리 5만 킬로입니다. 아직 짧지만 제조사 워런티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요. 짧는 게 아니구나. 2028년 4월달 약 한 2년 정도 남았죠. 2년 동안의 제조사 워런티도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나서도 제네시스의 현대죠. 현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증 수리도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무사고 차량으로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무사고 차. 그래서 GV70 보시는 분들 포인트로 보통 휠도 많이 보십니다. 이 차는 21인치 휠이 들어간다는 걸 먼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브라운 계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합이 실제로 신차 출고 때 가장 많이 출고됐던 차 중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2 같은 경우에는 전용 우드 디자인과 실내 시트 부분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대 면담, 약간 1대 면담 같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편하게 저희끼리 이제 지식의 공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재민님이 코멘트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은 이 차의 포인트 집어가야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보증 아직 많이 남아있다. 제조사 제네시스 기준으로는 5년에 10만 킬로 보증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무사고 차량으로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을 뿐더러 추가 옵션은 팝플러 패키지 포함해서 총 3가지, 추가 옵션 금액만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V70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LPG 차량입니다. 그래서 LPA 가스를 이제 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간단하게 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타 DM8 차량이라고 하고요. LPG 사용하는 차량으로 2020년 7월에 주행거리는 약 74,000. 그래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적절하게 잘 운행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신차 출고 때 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내비게이션 있냐 없냐.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내비게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블루링크 또한 기능도 사용할 수도 있고 가장 큰 후방 카메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신차 출고 때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3가 들어가 있어서 간단한 조작 방법으로 블루링크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또한 블루투스 이런 번트 형식으로 간편하게 이용 다 가능하시고 후방 카메라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디젤 차도 있고 승용차가 디젤하고 여러 가지 가솔린 차도 많긴 하지만 이렇게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가 있는 차가 LPG 차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고요. 실내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되게 심플하죠. 기본적으로 소나타 DM8 차량 중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거는 다이얼식 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옛날에는 불과 한 10년 전에 LPG 차는 아무나 다 구매도 못했던 상황에서는 요즘에는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는 기능적 그런 부분도 완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복지카드 없어도 되고 일반 개인 고객님도 신차로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고차도 구매하실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LPG 차량 구매를 가능하시고 집 근처에 아니면 또는 평소 자주 가는 길에 LPG 충전소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한 달 따지는 아니면 1년으로 따지는 유류비에 대해서 절감이 효과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포인트로 집어가셔도 되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DM8 1,600만 원, 지금 현재 판매 금액 1,690만 원입니다. 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기아에서 나온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죠. 더 뉴 K9 차량이고요. 세부 등급 같은 경우에는 3.8 사륜 등급에 플래티넘 3라는 이제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차가 처음 신차 출고 시 트립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플래티넘 1, 2, 3가 있는데 이 차는 3. 이 3에 대해서는 가장 개선된 이제 절대 옵션이라고 하죠. 들어가는 옵션 중에 하나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차감이라고 하죠. 승차감 자체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승차감 조금 더 업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먼저 설명 한번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제원 같은 경우에는 19년 6월식입니다. 그래서 연식은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하지만 주행거리도 좀 짧습니다. 현재 약 6만 킬로로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K9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도 약간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확실히 신차 가격 대비해서 중고차 현재 확실히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판매 금액이 신차 대비해서 감가율을 따지고 현재 거의 한 60% 정도가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대형차, 어떻게 보면 이제 끝판왕이라고 하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플래그십 세단의 차량이 시차가가 거의 한 7, 8천 원 했던 차,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거의 절반이 넘어가는 40% 정도, 60% 정도 감가된 차량 구매할 수 있는 차가 이 K9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 많지 않고 플래티넘 3 상위 등급 바로 아래 등급입니다. 다양한 편의점도 엄청 많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 다 설명 못 해드리는 편의 옵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신차 쪽 추가 옵션이죠. 이렇게 비싼 차들도 그 당시에는 추가 옵션 여러 가지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컬렉션, 그 다음에 뒷좌석, 혹시나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있으신 분들, 즉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너무 어리면 사용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좀 영유아라고 하죠. 초등학생분들 아니면은 뭐 중학교 전까지 이런 자녀분들 태우시는 분들도 뒷좌석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USB 연결하셔가지고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이동할 때 그런 거 보여주시면 되게 다양하게 잘 쓸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 듀얼 모니터도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 그런 모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운드도 중요하겠죠.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한 600만 원 이상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 신차 가격 대비 지금 60% 감가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K9 차량. 그래서 보통은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3천만 원대에서 중고차를 본다면 정말로 다양한 차들을 볼 수가 있으신데, 그래도 신차 가격을 거의 1억 아니면은 뭐 8천만 원 이상 그런 차들을 사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가격 대비 이 차의 성능, 아니면 주행, 아니면 기타 옵션, 아니면은 뭐 K9뿐만 아니라 이런 특대형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라고 하죠.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 금액은 3,060만 원. 그래서 신차 가격 대비 60% 감가되어 있고 추가 옵션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특히 듀얼 모니터와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뒷좌석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유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바로 출고가 가능 상태 K9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랜저 차 중에서도 그랜저 HG라는 모델입니다. 제원 같은 경우에는 16년 12월,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이 차는 26,000km입니다. 출고된 지 대략적으로 약 9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주행거리가 26,000km.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차 같은 경우에 또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여러분을 거치지 않고 1인 신조 차량으로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운전하신 분이 지금까지 총 운행한 거리가 26,000. 그래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장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일 것 같아요. 그래서 HG 중에서도 16년 12월 가장 마지막쯤에 나온 모델이라서 기존의 초창기의 모델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이나 아니면 부품들이 개선된 품목으로 많이 변경이 되는데 이 차도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 후기형이 있고 전기형이 있는데 보통 후기형부터는 이렇게 4구짜리 LED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고도 후기형 모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아는 분만 더 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더 괜찮은 그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가로 그릴에서 이렇게 세로 그릴로 바뀝니다. 그래서 후기형 그랜저 HG 제가 하나 갖고 왔고요. 금액도 되게 좋아요. 연식 대비 뭐 이 정도 10년이 지났는데 보통 주행거리 1년에 15,000km만 측정을 하더라도 한 15만 km, 10만 km 넘어가는데 2만 km, 26,000km입니다. 그래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 매우 적은 차량이고 대형차, 즉 후기랜저 HG 중에서 후기형 모델로 보시면 되고, 현재 판매 금액은 1,120만 원 차량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대 초반에 중대형 차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랜저 HG 차량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편의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뭐 순정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실내 앞좌석에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드라이브 모드 변경 시스템, 핸들 열선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기본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실내를 문을 열었을 때도 NC 대비 키로수가 많진 않아서 이런 실내 센터페시아나 기어 아니면은 핸들, 그다음에 사람 소름이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감이 되게 적다고 저는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00만 원대에 구매한 차, 뭐 16년식, 17년식 아반떼도 1000만 원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큰 차량을 구매를 원하시는 중년분들한테는 확실히 괜찮은 차로 다가올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랜저 IG라고 합니다. IG 중에서도 뭐 2.4도 있고 3.0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등급 3.3 셀리브리티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랜저 H 중에서도 가장 큰 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기량도 높긴 하지만 그만큼 옵션문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포인트를 먼저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원 같은 경우에는 19년 4월 등록에 주행거리 약 10만 4천 킬로 정도. 그래서 적절한 키로수와 적절한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가장 중요한 게 셀러브리티 차량으로 상위 트립이 아주 큰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요. 외부 패널에 대한 사고도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외부 패널 주요 골격에 손상이 당연히 없는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거의 50% 넘게 감가된 상태. 그래서 중고차 구매하실 때 보통 많이들 보는 가격대죠. 가격대에서 2천만 원 전후에서 승용차 뭐 없을까? 이런 고객님한테는 딱 이런 차들이 적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지도 않고 너무 뭐 그렇다고 사고도 크지도 않고 옵션은 어느 정도 챙기면서 그 대중성 있는, 또한 단가 보증률이 그만큼 대중성이 있다는 것은 단가 보장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차를 포인트로 집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3.3 그랜저도 3.3이 있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 차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실내 옵션도 뭐 제가 말씀드릴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H 중에서도 뭐 들어갈 수 있는 차, 이 차 같은 경우에 썬루프만 빠져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썬루프 빼고는 정말로 웬만한 기본 편의 옵션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신차 출고 때도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제시표 때문에 가려지게 있긴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다양한 뭐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어라운드 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HUD, 뭐 기본적인 파워 트렁크. 그러니까 그랜저 H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많이 사용한, 가장 많이 쓸모 있는 그런 옵션들만 딱딱딱 챙겨 있고, 실내도 검정색 시트가 아닌 이제 조금 진한 이제 갈색 계열의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대비되는 상황으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색상 조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 포인트 집어드리면은 그랜저 HG 2천만 원대 대형 차들 중에서도 HG 중에서도 3.0, 2.4가 아닌 3.3 가장 높은 등급의 셀러브리티 차량 등급으로 연식대비 키로수 준수하고 사고 없는 무사고차.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대에서 마지막으로 그랜저 IG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